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흐름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흐름 문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각각 하나씩인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뭐 하나씩이 아니어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씩 네트워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최대 흐름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이 건물에 예를 들어 상수도관을 설치하려고 해요. 근데 상수도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 이런 관을 여기다 뚫어놓고, 이게 하수도관을 여기다 뚫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까지의 물을 최대한 흘릴 수 있을까? 시간당 뭐 예를 들어 몇 톤의 물을 흘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시간당 몇 톤이라는 제약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최대 흐름 문제에서는 각 경로에 따라서, 여기서는 아크가 되겠죠. 각 경로에 따라서 어, 최대 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번과 2번 노드 같은 경우에 T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보낼 때의 최대 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대 흐름 문제들은 보통 어떤 데서 풀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한 그 상수도관의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의 흐름이라던가, 혹은 뭐 교통량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설계 같은 것을 할 때, 약간 크게 먼 미래 얘기지만, 좀 더 고도화됐을 때 문제, 도시 설계 같은 걸 할 때 교통량의 흐름을, 최대 흐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짤 때도 이것에 기반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서울대 대학원에 있을 때도 이제 대원이 아니고 학부 때 이제 최적화 연구실에서 지하철에서의 이제 최대 흐름 문제를 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할 때는 이제 각각의 흐름에 대한 용량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것도 많이 변하게 되고, 또 이러한 각각의 노드에서 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각각 하나씩이고, 그리고 각 노드에서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각 노드, 예를 들어 A 노드가 있으면은 여기로 들어오는 것들과 나가는 것의 합이, 이것들의 합과 이것들의 합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숫자들, 이것들이 각각의 경로에서의 최대 용량이 되고, 그리고 화살표가 방향이 되도록 문제를 두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화살표는 여러분들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대 용량을 구할 때 할당 용량과 잔여 용량을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할당 용량과 잔여 용량,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할당하고 뭐 남는 거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A 노드에서 B 노드로 갈때,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고,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되고, 용량이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뭐 10이라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 10은 어떤 특정 시간당 흐를 수 있는 최대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A로 들어가서 B로 나가는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 이 흐름 상에서 현재 아무런 게 할당되지 않았을 때 할당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지금 할당된 게 없으니까 최대 용량이 10이겠죠. 그래서 할당된 잔여 용량의 의미로 10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을 더 할당할 수 있으면, 자, 10이라는 용량이 잔여되어 있으면은 이미 할당된 용량은 얼마일까요? 0이겠죠. 0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약간 좀 올라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5라는 흐름을 보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10이라는 것을 할당할 수 있게 잔여 용량이 10이었는데 5가 흘렀기 때문에 얘는 5가 되고, 이미 할당된 것이 5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할당된 것, 이게 할당할 수 있는 잔여 용량이라고 표현이 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끝까지 최대한 맥시멈을 할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에서 B로 10만큼 할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당이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 있는데 이 표현법에 따라서 아래 네트워크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는 귀찮으니까 일단 지우고 1번에서 2번 노드로는 7이라는 용량이 있으니까 7, 0 2번에서 5번은 9, 0 5번에서 7번은 9, 0 그 다음에 1번에서 4번은 이게 어떤 것이었겠죠? 이 위에 숫자죠. 9죠. 9, 0 2번에서 4번은 6, 0 4번에서 5번도 6, 0 4번에서 7번도 5, 0 1번에서 3번은 7, 0 3번에서 4번은 5, 0 3번에서 6번은 5, 0 3번에서 6번은 7, 0 이거 손으로 해보면 편합니다. 손으로 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입력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1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자,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가는 최대 흐름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임의의 경로를 하나 뽑는 거예요. 임의의 경로를 뽑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일단 적을게요. 임의의 경로. 근데 임의의 경로에서의 총 흐름의 그 잔여 용량이 양이 되는 것들을 양이 되는 것들을 양이 되는 임의의 경로 하나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 5, 7로 가는 경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로가 되겠죠. 이 경로가 되겠죠. 자, 1번으로 들어와서 이 경로를 통해서 7번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자, 얼마큼 할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1번에서 2번까지 갈 때의 잔여 용량은 7이죠. 이거. 2번에서 5번으로 갈 때는 9고 5번에서 7도 마찬가지로 9예요. 자, 이게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번에서 2번까지는 지금 잔여 용량이 7, 2번에서 5번은 잔여 용량이 9, 5번에서 7은 잔여 용량이 9라고 하면은 자, 이게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흐름에서 최대한으로 흘려보냈을 때 얼마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잔여 용량들의 미니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 2, 5, 7을 통해서 7만큼의 흐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을 통해서 일단 7만큼 들어가고 7을 통해서 7만큼 나오겠죠. 그리고 이미 7만큼 할당이 됐으니까 얘들은 다 0, 7, 9에서 7만큼 할당되면 2가 남죠. 2, 7, 2,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1에서 7로 가는 흐름에서 임의의 잔여 양인, 잔여 용량의 양인 경우가 있나? 딱 봐도 많죠? 그럼 좀 가장 먼저 보이는 거 하나 또 찾아봅시다. 1, 4, 7이 있겠네요. 바로 앞에. 자, 그러면 1, 4, 7로도 흐름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1, 4, 7은 1에서 4까지 지금 잔여 용량은 9고 4에서 7까지는 5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보낼 수 있는 최대 흐름의 양은 9와 5의 최소값인 5가 되겠죠. 그만큼 보내줍시다. 자, 이걸 언제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모든 임의의 경로가 있을 때 그 경로에 있는 잔여 용량이 0이 될 때, 즉 1에서 7로 가는 모든 경로 따라서 다 0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더 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 1에서 2를 통해서 가는 거는 멈췄지만 1에서 4로 가거나 1에서 3으로 가는 건 아직 잔여 용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조금 더 고품질, 좀 더 어려운 식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게 아직 4가 남았어요. 근데 4번에서는 이제 가는 방향이 5번을 통해서 가거나 6번을 통해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번 5번을 통해서 가봅시다. 그러면은 1에서 4로 갈 때의 잔여 용량 지금 남은 게 4죠. 4에서 5번으로 가는 거의 잔여 용량 몇이 있죠? 6이죠. 그럼 5에서 7로 가는 거의 잔여 용량은 2가 남았죠. 그러면 이 흐름에다가 2의 흐름을 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2라고 하고 여기가 2, 여기가 7,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0, 여기는
9가 되겠네요. 아, 이거 아까 안 더했네요. 7 플러스 5 더하기 2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1에서 7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아요. 자, 한번 또 봅시다. 딱 보이는 거 1367 1367. 자, 그러면은 1에서 3으로 7만큼, 3에서 6으로 5만큼, 여기서 7로 6만큼 보낼 수 있네요. 그러면은 5만큼 더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5를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1 입장에서 보면은 윗길로는 2로는 못 가고 4나 3으로 2를 보낼 수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비어있는, 예를 들어 1에서 4로 간다고 봅시다. 그럼 2를 보낼 수 있고 4에서 5로 가면은 7로 못 가죠. 4에서 7로 바로도 못 가네요. 4에서 6으로는 갈 수 있겠네요. 그럼 6에서 7로 가는 거 아직 1 남았네요. 그러면은 1, 4, 6, 7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2가 남고 그 다음에 4에서 6으로는 7,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니까 1만큼 더 보낼 수 있겠다. 또 더하죠. 1, 여기는 1,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6, 여기는 1,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6이 되겠네요. 그러면 1 더해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았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7은 5를 통해서거나 4를 통해서거나 6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세 가지 경로가 다 지금 0, 0, 0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5, 4, 6에다가 흐름을 이빨 보낸다고 해도 한 10만, 100만, 1000만 보낸다고 해도 5, 4, 6에서 샤넬 용량이 1도 없기 때문에 7을 못 가요, 이제. 그래서 완전하게 분리가 됐죠. 그러면 이게, 이때가 지금 최적이구나.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최대 흐름은 그럼 이거구나. 7 더하기 5 더하기 뭐 어쩌고 하면은 20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경로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최대 흐름은 20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 용량과 잔여 용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선형계획화해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